요즘에 부동산 시세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물론 안 나오게 잘 조심해서들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부정적으로. 오히려 이 정부 때는 더 안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더 안 나오는 이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아킬레스와 거북이라고 그랬어요. 아킬레스가 100m 쫓아가면 거북이는 10m 도망가 있고, 또 10m 쫓아가면 1m 도망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갈 길 만들어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건 매한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맨날 강남 바닥이라고 그럽니다. 강남 집값 뛰었다, 5월에 막 그런 기사들 떴죠. 바닥론, 강남 불패, 본격 상승 전환, 거래 회복, 태세 전환, 바닥론 고개 든다. 심지어는 장관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값을 잡겠다고 한 장관이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못 잡았죠. 못 잡은 건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잡히고 있는 시기에 완화책을 냈던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바닥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남 심리를 부추기는 발언이죠. 벌써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강남이 먼저 뜨는 이유는요, 강남에서 장난질 먼저 쳐서 그래요. 그 15억 초과 이런 자전거의 위험성이 높고 여기서 장난질 많이 쳤다. 그런데 강남 쪽에 15억 초과가 많았다. 왜냐면 당시에는 대출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굳이 저것뿐만이 아니라요, 강남 중심으로 장난질 많이 쳤다는 건요, 거래 취소 비율만 보더라도 답이 나왔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거래 취소 비율을 최초로 도입했을 때 강남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신고가 취소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때는 취소한 게 딱딱 걸리니까 이제는 신고해놓고서 취소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도록 좀 길게 보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쳐서 뭐 어느 정도 심리는 살릴 수 있더라도 결국에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 그 한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자, 그래서 집값 담합 잡겠다고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새해 첫 주문으로 집값 담합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현 장관도 마찬가지로 담합 작전 세력 뿌리 뽑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담합에 대한 법안이 똑바로 되어 있지가 않다. 담합이나 자전거래라든가 혹은 업계약 다운계약 이런 것들 시대 조작에 대해서 아직도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죠. 제대로 된 법안이 없고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엄단한다고 했는데 조치가 뭐 나온 게 있나요? 결국에는 신고하면 뭐예요? 정의 놓은 사람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실감이 들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집값 담합 신고했는데 10건 중 8건이 무혐의예요. 무혐의. 자,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한 게 80%의 가능성은 높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의심 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건 1381건이고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즉 절반은 신고했는데 조사하지도 않고 그 중에서도 80%, 90% 가까이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8건이 아니라 거의 근 9건 정도가 무혐의 처분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을 생각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지킵시다. 한 번 붙인 건 괜찮은데 2번 붙인 거부터 집값 담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제는 내가 붙이고 그 다음에 걸렸으면은 내일은 천사 같은 제 와이프가 붙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옆집이 붙이고 그 옆집이 붙이고 빠져나갈 방도는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뭐 단톡방을 파가지고 조장을 했다. 그래서 단톡방 자체를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누구까지가 집값 담합인가? A라는 사람이 단톡방을 파고 B라는 사람이 계속 유도를 하고 그러다가 C라는 사람이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잡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신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문 내고 막 그러죠. 저 인간이 신고했다. 담합하는 거 신고하는 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에요. 근데 신고하신 분이 오히려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때가 있죠. 일진들이 하는 짓거리 해가지고 사람 왕따 만들고 부동산 왕따 시키고 그런 것들 딱 보면요, 못 배우고 돈에만 미쳐가지고 애들 삥 뜯는 그런 일진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법에서 저렇게 너네는 무혐의, 뭐 촉법소년이에요? 우리나라 집값 담합은 촉법이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요. 요즘이요, 집값 장난질이 예전보다 더 할까요, 덜 할까요?
잘못하는 사람 없을까요? 각자 도생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막 반등한다 이럴 땐 또 막 모아가지고 우르르 담합하죠. 그러니까 지금 호가 낮은 것들이 싹 다 들어가고 호가 높은 것들로 싹 올라왔죠. 특히 강남, 송파 이런 쪽에서.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가격이 한꺼번에 사라졌을까요? 그 가격에 내놓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다 그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서 싸게 내놓으면 허위 매물 신고를 한다든가, 부동산에 가두리를 몰아붙여서 부동산이 설득해가지고 집어넣도록 만든다든가, 더 올려서 하도록 만든다든가. 이러니까 호가가 갑자기 다 같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호가가 쭉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안 힘들어졌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금리 이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가 왜 감소하겠느냐. 처벌이 안 되니까 신고가 감소하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받을 걸 감안하고 정의롭게 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고 공익은 공익대로 안 지켜지니까 지금 보면 얼마나 신고됐어요? 120건 됐대요. 2020년에 한 해만 해도 2221건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3개월 이내 신고 해제 안 하고 6개월 이후 신고 해제하죠. 이거 계속 늘리면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저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니, 중개거래, 직거래 이거를 왜 잡고 있어요?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등기가 되냐 안 되냐를 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등기된 다음에 신고하면은 집값 지표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해라. 신고는 하는데 그 가격이 등기가 됐냐 안 됐냐 이거를 등록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 것들을 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이번 정부만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뭐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게 터졌을 때 뒤늦게 수습이라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장난질 치는 거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질 친다고 무조건 잘 되냐? 아니에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 담합에 대해서 자수하신 분이 있죠. 이게 자랑인 양 자수하신 분이 있는데 그랬던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가 지금 현황이 어떠냐? 지금 강남 다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서초 아리팍은 집값은 11억, 전세는 6억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2억 8천이 나왔대요. 84가. 아직도 많이 비싸죠? 근데 작년 4월에는 44억이 나왔다. 반등했다고 그러는데 빠지고 있죠. 11억이 넘는 금액이 내렸다. 그 다음에 전세는 6억. 강북에 밀렸다는 거 요거 말이 강북이지 거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성동구 트리마제. 근데 매매가 말고 전세가가 밀렸다. 요거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세가도 지금 6억이나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장난질 친 단지로 유명해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하더라도요 너무 장난질 치면 결국엔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어떤 단지였다? 조작이 만연했던 단지죠. 예전에 PD수첩에서 나왔었죠. 한 조합장님 이야기 가끔 했었는데, 자 55% 미계약 났어요? 즉 절반 이상 미계약 났죠. 그런데 홍보요원 한 200~300명 데려와서 다 문자 넣고 딱 2개 남았다고 해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둔촌주공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데서 다 보고 배우잖아요. 완판에 가니까 우르르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0명이 돈을 내고 한 방에 끝내버렸다. 완판 내기 참 쉽죠? 그래서 뭐 여기 와가지고 또 가끔 둔촌주공 가지고 뭐 진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저희는 계약 첫날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앞에서 저희가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강동구 지역 분석할 때 올렸었죠. 사람 굉장히 없었고 한산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공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분양 계약서 사무소들 이런 사람들밖에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무슨 이야기가 돌았어요? 첫날 완판 났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계약하죠. 그래가지고 완판 났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틀렸다. 아니 저런 장난질 사기치고서 해가지고 하면은 누가 못해요? 야 내가 프로게이머 잡는다 해가지고 핵 프로그램 다 써요. 다 써가지고 이겨요. 내가 정당히 실력으로 이겼다. 넌 왜 그렇게 못하냐고 프로게이머 약 올릴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언론 플레이 딱 이야기하죠. 언론 플레이에서 최고 4천만원인데 평당 4천만원인데 5천만원이라고 해서 분양가 신기록이라고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다. 그 다음에 가격 올릴 때도요. 입주 4개월 전까지 옆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쌌다. 그래서 레미안 최고가가 17억인데 16억 5천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합원 설명회 할 때 싹 다 매물 내리고
담합해가지고 21억으로 올렸다. 21억 이상으로. 그리고 부동산들에게 복비와 상관없이 5천만원 주고 가장 높은 금액에 파는 신고가 찍은 부동산에게는 1억 보너스를 준다. 그리고 팔리면은 바로 경제지에다가 넣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았죠, 사실. 팔리지도 않았고 뭐예요? 매물 딱 내리고 호가만 올려버리니까 바로 매국경제 이런 데서 기사를 실어주죠. 드디어 앞질렀다. 일면에 내줬어요. 타이틀 잡아서. 그러면 22억, 23억 이렇게 나온다. 장난질 치는 거 되게 쉽죠? 참 쉽죠? 그리고 근처 부동산에게도 부동산이 직접 증언한 거죠. 뭐라 그래요? 거래가 안 됐는데 높은 시세로 거래했다고 해서 가짜 계약서 사진 찍어서 중개사들에게 신고하라고 돌렸다. 자전거래 하라고 시켰다. 문자 돌린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몇 번 왔고 실거래가는 안 떴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거 돌리면 어떻게 됐냐? 실거래가 안 떠도 암암리에 소문 돌죠. 저기에 가격이 20억 찍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예전에 기사,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잠실 엘리트가 20억 찍었다고 한다. 아직 실거래가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그랬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막 6건이 거래가 됐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계속 꾸준히 봐가지고 신고일 끝날 때까지 봤는데 6건이 안 나왔었죠. 그런 거예요. 저게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44억까지 부풀렸는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지금 빠질 때 딴 데는 뭐 강남 뜬다고 막 이 난리 칠 때도 빠지고 있는 거고. 근데 막상 저기 가봐요. 저기 위치가 어떤데? 한강이랑 가깝긴 하죠. 근데 주변에 편의시설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구석 쪽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빠지는 거고 또 이렇게 뭔가 분위기만 심어주면 또 장난질 치는 거죠. 얼마나 강남을 띄우고 싶었겠어요,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그러지 않았으면은 벌써 바닥이란 이야기를 못해요. 연착륙 중인데 잠깐 그런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심리를 자극시키는 말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조금 더 거기서 대책을 생각했겠죠. 연착륙 시킨다 해놓고 벌써 강남은 바닥이다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띄우고 싶었다는 소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런 것들 안 잡아내고 있죠. 지금 4월에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담합 판치지 못하게 잡겠다. 뭘 잡은 게 있어요? 신고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저렇게 장난질 치더라도요, 빠질 건 결국엔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저번에 우리가 굉장한 걸 발견했었죠. 서울아파트 PIR KB조차도 두 차례에 걸쳐서 0.9년 5.9년에 PIR을 내리면서 지금이 바닥인 가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렇게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죠. 부동산원은 못 믿겠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은 통계 못 믿는 통계다. 저기 집값이 얼마 올랐는데 부동산원 지수 봐봐라. 몇 퍼센트 오르지도 않지 않았냐. KB 통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통계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서 PIR이 뚝 떨어졌어요. PIR을 왜 저렇게 떨어질게요? 저렇게 떨어뜨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게요? PIR은 소득 대비 집값이죠. 그러면은 집값이 낮게 책정됐든지 소득이 높게 책정됐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엔 뭐가 있어요? DSR이 존재하죠. 그러면 소득을 높게 책정해주든지 집값을 낮게 책정해줘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맨날 그렇게 속아요. 보면 어때요? 하락폭 조금만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하락폭이 0.5 정도 떨어졌다가 0.49가 됐어요. 하락폭 감소했다, 바닥 찍었나, 막 이런 기사들 어마어마하게 뜨죠. 조금만 감소해도. 그러면 바닥 찍었다 이런 기사들 계속 뜬단 말이에요. 바닥 찍었다는 기사들 뜨면은 집주인들이 어때요? 싸게 내놓고 싶어요? 안 싸게 내놓고 싶죠.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죠. 금매 내놓은 거 철회하고 정상가로 내놓고 싶죠. 그러니까 금매물이 감소를 해요. 그럼 또 기사를 내죠. 금매 없다, 금매 다 빠졌다, 이제 더 진짜 바닥 찍었다. 그러면 금매물이 소진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진짜 금매 내놨던 사람들 맞아. 뭘 벌써 바닥 찍어. 딱 주변에 봐도 바닥 안 찍은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마저 금매물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호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호가 올라갔다, 반등했다, 집값 오른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봐야 될 게 단기적인 지표, 물론 변동은 언제든지 잠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핵심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 요걸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요게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냐, 지금 와서 보더라도 분명히 지금 반등하고 있다, 요런 거에서 특히 저기 송파구 쪽 같은 경우가 원체 담합이 심한 곳이었죠. 엘리트가 갑자기 찐 거 거래 하나 딱 되더니 싸그리 금매물 다 들어가고 다 그 가격에 맞춰져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매물은 나와 있는데 팔리는 건 거의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급한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서 못 팔고서 물려가지고 장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라. 이러다가 이제 특례 끝나면은 또 조만간 지표 나올 텐데, 그 지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내가 그걸 왜 샀을까? 저거 신고가랬는데 왜 취소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후회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